자, 쟁점 사안이 많았습니다. 오늘 헌재 판결,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 헌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전해드리죠. 먼저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헌재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자, 절차적 논란 중에 가장 컸던 거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때는 내란죄가 있었는데 왜 헌재에서는 뺐습니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를 이른바 철회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그렇다면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 각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 주장을 배척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황에서 적용 법조에 대해서 철회 변경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소추 사유 자체가 철회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법 절차 상황에서는 적법한 것이라고 봤고요. 특히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내란죄 부분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그동안 했었는데 헌재는 이런 주장 자체가 가정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탄핵 소추 자체가 적법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자, 다만 헌재에서는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해 재판관들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또는 엄격해서 적용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의견이 좀 엇갈린 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내란죄 관련해서 이 형사법상 지금 조사받던 내용을 그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와서 헌재에서는 내용이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왜 이걸 받아들이냐?
이걸 전문을 왜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전문 법칙이라는 게 법정에서 직접 판사 앞에서 말하는 것 외에 검찰 조사받은 이런 조서를 갖다가 직접 쓸 수 있느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아니고 별개 의견 정도로 지금 갈렸습니다. 뭐냐면은 이미선,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랑 다르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이런 검찰 조서 같은 거 함부로 갖다 쓸 수 없겠지만은 탄핵 심판에서는 오히려 좀 폭넓게 갖다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을 냈고 반면 이 지금 조한창 재판관하고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에서 앞으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라는 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심판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국 결혼 같이 하면서 앞으로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갈라졌던 거죠.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이 재판관 간의 의견의 그런 뭐 일치 여부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오히려 사실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그 지금 김영두 재판관이 중도 보수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보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하고 같은 결의 의견을 냈고 그리고 이 보수 재판관 뭐 소수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그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 별개 의견으로 좀 약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계엄이 선포가 정당했느냐, 그때 계엄을 했어야 하느냐라는 판단입니다. 헌재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자, 야권의 전횡 때문에 국가적 비상사태가 초래됐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이 긴급권을 발동해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다수당인 것을 기화로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일방적인 입법권을 행사했으며 예산 삭감 시도를 하면서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근거로 줄탄핵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지금 의결이 돼서 사실상 탄핵안이 발의가 됐던 것은 두 사람에 대한 것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 폭거 주장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법률안 공포를 보류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예산안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5년 당시에 예산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때 당시의 예측이 국가 비상사태, 특히 병력까지 투입해야 하는 비상사태의 배경은 아니다라고 봤고요. 설령 이런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든가 국회의 권한 행사를 통해서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 긴급권을 행사한 것이 위헌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줄 탄핵이 있었고 예산은 잘 통과가 안 되고 국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인정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꼭
할 필요가 있었느냐. 다음에 선고도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선거라고 아까 표현을 했었죠. 그 헌재에서도. 네,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왜 개엄을 했느냐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상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을 할 수 있는 실체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결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의 위반인지 아닌지 본질적으로 여기로 돌아가서 판단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장됐던 뭐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라든지 뭐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경우에도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병력을 동원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상의 실체적인 요건을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하는 국가 긴급권을 사실상 헌법상 한계를 벗어나서 행사됐다는 점 이 부분을 주요하게 판단을 했습니다.